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 악재, 이번 하락이 페이크인 이유. 슬슬 몸이나 풀어볼까? 비트 악재라고 표현한 건 지금 코인이 내렸기 때문에 악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악재가 아닙니다. 이번 하락이 페이크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큰일 났다는 선동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죠? 물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러시아 디폴트로 모는 미국, 미 은행 통한 달러채 결제 불허.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를 조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로 미는 미국. 디폴트냐 우크라이나 철수냐. 미 결제 차단에 러시아 압박. 결제를 차단해서 러시아를 막겠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내려왔고 리스크가 높은 하이힐드 채권은 정점을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높다. 그렇긴 한데 이틀 하락했다고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죠.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건 기업들이 돈을 빌리다가 야, 나 진짜 돈 많이 필요해. 이자 많이 쳐줄 테니까 돈 빌려줄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기업들이 유동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땡기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포는 늘 전염되기 쉽고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더 오래 걸린다. 그렇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죠. 하지만 이 공포에 전염된 사람들은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보통 이런 생각으로 손절해 주시는 사람들 덕분에 시장은 반등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면 항상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누구나 생태계에서 역할은 다 있으니 뭐라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다가 손절하고 반등하는 상황이 나온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더 잘 알 필요가 있고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한폭탄 버튼 2개 중 1개가 눌러졌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교과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장단기 금리차는 경제 침체의 신호라고. 근데 이건 시험과 학습을 위한 교과서고 그것 말고도 금리차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단순히 이렇게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다들 배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라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조건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다 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 차가 생기는 것 자체도 무조건적으로 경제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단기 금리가 이상 징후에 의해 뛰어올라서 역전된 상황이라서 그렇다. 찐 경제 침체 신호, 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연말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연초죠. 연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바로 못 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은 코로나니 러시아 전쟁이니 해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단기 금리가 지금 오른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차트 사이트들이 모바일에서는 보기가 불편하다, 사용하는 게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수렴해서 저희가 모바일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상단에는 비트와 이더리움의 차트를 상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코인은 시세에 항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미니 차트로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가운데는 내가 직접 설정한 코인의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차트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격을 보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가격은 가운데에 이렇게 크게 띄워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힐끗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얼마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가장 아래는 뉴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실시간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싶은 뉴스는 터치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사이트 들어갔다가 차트 사이트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해 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 버전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PC 버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주소는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즘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 금리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온다. 근데 냉정히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금리로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액션을 하는 곳은 채권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은 금리를 예측하며 보유 중인 채권 비중을 조절한다. 그렇죠. 이렇게 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거의 걱정만 하는 수준이고 실제로 액션하는 것은 채권 시장이다 라는 거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것도 채권 금리의 역전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은 금리를 예측하며 보유 중인 채권 비중을 조절한다. 그죠? 당연히 예측을 하면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줄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채권을 좀 더 사도 되겠다라고 하면 양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미 FED 빅스텝 예고, 하반기 오히려 달러 약세 올 수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들이야 코인 투자하면서 예상이 안 돼도 베팅을 하면서 존버를 한다. 그죠? 개미들은 내 돈으로 하는 거고 하니까 뭐 그냥 존버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채권 쪽 동네는 이야기가 다르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현금을 챙겨두자 라며 보유 중인 채권을 시장에 냅다 던져버렸다. 채권이 시장에 나오면 금리는 오른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채권은 단기 채권 위주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건 마이너스에서 다시 위로 반전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제 막 코인에서 경제를 같이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장단기 금리차는 튀어야 할 때라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으니 일부는 던지겠지. 그죠? 단순히 그냥 금리차가 생기면은 경제 침체가 오고 자산 시장이 하락한다 라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야 그럼 코인도 빠지겠네 하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은 교과서가 아니다. 기업 활동이 침체될 것을 예상해서 장기 채권을 산다. 이건 교과서에서 나온 장기 침체가 맞다. 장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장기 채권을 산다 라는 거죠. 10년물. 하지만 지금 단기 채권을 던지는 이유는 정책 환경 때문이다.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채권을 던진다 라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정부가 예상 답안지를 던져주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이건 약간의 여지를 주면 심하게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채권을 사고 팔고 했으면 됐는데 이런 여지가 있어버리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금리 2%만 가도 미국 경제 아작 나는 줄 알았는데 재선 포기하고 그냥 달리는 거 아니겠지? 그죠? 2% 그냥 이때까지 계속 돈이 계속 찍혀 나오면서 인플레도 같이 오르고 시장에 돈이 계속 풀려갔죠. 그래서 자산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갔고 대출도 많아지고 버블도 같이 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되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박살난다라고 많이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어차피 연말 오면 침체 오는 거 이미 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미쳐 있다. 소프트 랜딩 경착륙. 그러니까 큰 충격 없이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소프트 랜딩을 하겠다라는 거에 미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인플레를 좀 수습해 놓고 연말에 착륙해도 막판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벌써 하드 랜딩을 한다? 4월이면 너무 이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경착륙, 가볍게 착륙을 시켜서 소프트 랜딩을 해서 천천히 충격이 없도록 최대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도 끝에 가면 한번 팍 꺾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걸 잡는다고 하드랜딩, 그러니까 강하게 착륙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연말에는 정말 피바람이 부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겠죠. 적어도 원자재, 재화, 특히 휴먼 리소스 등 손을 댈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체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때 아주 살짝 버블이 낀다. 원자재, 재화, 이런 휴먼 리소스,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 손을 대기 시작할 때는 버블이 낀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메이저 알트들의 BTC 그래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BTC 그래프라는 게 BTC 마켓이 있죠. 알트코인도 BTC 마켓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BTC 마켓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정부 주도로 농산물, 정유 등의 미국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마지막을 짜낼 것이다. 정유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도 오일을 만들죠. 오일 양을 증산하면 기름의 가격을 낮추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오일 회사들도 지금 어쨌든 조금만 뽑아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부한테 야 그러면 새로운 우리한테 딜을 해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런 상황에서 버블이 발생하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오일 회사들이 정부에서 그냥 야 너네 증산해 라고 한다고 해서 증산하지 않겠죠. 정부에서도 야 그러면 당분간 세금 감면해줄게 아니면 뭐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런 딜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정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버블이 끼게 된다. 버블이 낀다라는 거는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산시장 기준으로는. 그때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이라는 뉴스와 함께 오 인플레 극복인가? 라는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때는 또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인플레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안 해두면 대다수 코인 투자자들은 아직 머릿속에 공포가 심어져 있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놓칠 것이다. 그죠?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야 경기 침체 아니었어? 하면서 웅성거리게 된다. 그랬다가 뒤늦게 뛰어들게 되면 마지막 거품과 함께 시드도 녹아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버블이 발생하면서 자산시장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가 일단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이미 올라 있겠죠. 아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겠어 나도 다시 매수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고점인 상황. 그래서 마지막 거품과 함께 시드도 녹아버리는, 거품이 꺼지게 되면 내가 샀던 가격으로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연말의 침체는 확실하게 오는데 이게 진짜 찐이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요걸 머릿속에 넣어둔 사람과 안 넣어둔 사람은 뉴스가 왜 왔다 갔다 해 하면서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아시겠죠?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는 우리는 이걸 무조건적으로 좋다 안 좋다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원래 마지막 버블의 피크도 높아지고 손절도 생긴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하다가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막 따라 타겠죠. 그때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무지성 시장가 매수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피크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놔두자. 우리가 무슨 예수 석가모니도 아니고 다 생태계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좀 찍혀 있다고 손절해가지고 더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연말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실수를 하는 그룹군에 들어가서 피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석가모니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적어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야 이렇대 저렇대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저희 블로그와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는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니까 꼭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경기도 웨일님도 들어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API 트레이딩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PI 트레이딩은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요.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으면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게이시자의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증도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시면 3일 무료 테스트 쿠폰 발행도 받으실 수 있고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